4.3에 대한 모욕과 폄훼 공격이 계속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김재원은 4.3은 격이 떨어지는 기념일이다. 다른 기념일보다. 너무 이런 분노스럽더라고요. 얘기를 해서 활동 정지를 먹었습니다. 네, 태용호는 여전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중이고요. 4.3 추념식에 서북청년단이라는 작자들이 와서 난동을 피웠다는 얘기도 있었죠. 윤석열은 야구 시구는 하러 가지만 제주는 안 가겠다. 총리가 갔는데 그 내용도 복붙, 작년 기념사, 추념사와 복붙을 해가지고 그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4.3에 대한 공격, 연이은 공격들과 폄하, 이런 행동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왜에 대한 분석을 하기 전에 정말 너무 분노스러운 것 같아요. 한덕수는 가서 셀카를 찍고 앉아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분양을 할 때 다 이렇게 장갑을 끼고 흰 장갑을 끼고 예를 갖추는데 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분양을 하는 이런 우를 저질러 놓고 뒤에선 셀카를 찍고 있고 유족들이 정말 한숨이 푹푹 나오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고 서북청년단 가가지고 난리치는 거 봤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유족들이 어쨌건 자기 아버지를 학살한 이 학살의 주범들이 그 이름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빨갱이니 이런 모욕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막 소리치면서 유족분이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사람을 죽이던 자유가 그리워서 여기 와서 집회의 자유 운운하는 거냐.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저는 너무너무 보는데 정말 분노스러웠습니다. 네. 서부청년단 와가지고 난동 부리는 그 제가 장면을 봤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기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화해와 상생을 이야기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사상의 자유가 있다면서 공산주의도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저 사람들 아니냐, 4.3. 이거 이제 미친놈인가 봐요. 어쨌든 그리고 저들과 주장이 다르면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거냐? 이게 자유 대한민국이 맞냐? 그러면서 정말 열받는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여기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전 이자들이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 이게 나중에 저희가 주제에서 또 다룰 거지만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잖아요. 네. 이들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게 왜 문제인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걸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없죠. 이 4.3 사건은 그냥 그 국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다. 이것을 사실 이걸 뛰어넘는 사건이거든요. 그때 해방 이후에 이제 그 뭐 저 다 아시다시피 일본군이 거기에 진주하면서 상당히 많은 제주도민들을 이주를 시켰다가 다시 이제 해방이 되면서 돌아왔을 때 당연히 이들에게 집도 제공하고 먹을 거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시 미군정과 이제 이승만 이쪽이 제대로 안 한 거죠. 친일파들이 그대로 남겨두고. 그래서 집회를 했는데 이 제주도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시위를 했더니 거기 불법적으로 구금 체포를 하고 거기서 또 사람을 죽이고 여기에 분노한 제주도민들이 일어나서 한 걸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제주도민들은 이 미군정하고 친일파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그게 이제 단독 선거였잖아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또 죽겠다. 이것을 가장 이제 세게 제기했던 건데 바로 그들의 후예가 지금의 국힘당이고 그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 자들을 이제 선조로 두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복원의 문제다. 그 국힘당 입장에서는 다시금 자기들이 그런 역사적으로 단죄됐던 것들을 다시 복원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게 저는 이제 그 이유지 않겠는가. 그냥 망동질 하러 간 이유가 아니라 다시금 자기들이 예전에 했던 거를 복원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면 사실 모든 사람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진 않습니다. 그 자유의 기준이 그럼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인간의 존엄성,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짓밟지 않는 선에서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이죠. 무제한으로 자유가 허용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4.3에 대한 망언을 늘어놓거나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이런 것은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실제적인 행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야 되고 규제되어야 하는 거죠. 이걸 단순히 자유의 문제 이렇게 접근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이어서 왜 이런 현상들이 극우적인 현상들이 발생할까 생각을 해보면 좀 신기한 게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극우화의 움직임이 불이 붙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극우 정당들이
세력들이 원내 2당으로 올라섰고 프랑스에서도 3월에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극우 정당이 1위를 했어요. 저희도 원내 1당이잖아요. 극우 정당이. 원내 2당이네요. 아, 비슷한. 네, 원내 1당이죠, 1당. 아, 원내 2당이라고 하느냐? 정부 여당이죠. 아, 그렇네요. 극우 정당이. 아, 집권당. 이거 혼란하네. 비슷하네요. 극우의 흐름이. 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 집권 이후에 100년 만에 극우 지도자가 당선이 됐다. 야, 이렇게 이거 왜 이래요, 평가를 지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역사적 격변기에 극우의 준동은 필연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넘사에서 분석하기를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 이 패권 질서가 무너지고 북중러 중심의 패권 질서가 새로 만들어지고 부상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했었는데 이런 강대강으로 충돌하는 격변기에 극우 세력들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존을 도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극우화의 움직임이 가속화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말로 갈수록 일제가 이 조선을 착취하고 그 학살하고 탄압하는 이런 극우적인 행태가 심해지잖아요. 오히려 일제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극우의 준동은 역사적 격변기에서 마지막 몸부림과 같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공산주의도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4.3이다.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공산주의도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자유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어떤 사상을 하나는 배제하고 나머지는 다 괜찮아.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모두 배척하지 말고 모두 다 자유롭게 그럼 놔둬야죠.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혐오할 수 있는 자유도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럼 공산주의는 왜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싶고 결국 자기들 것만 자유를 누리고 자기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모두 탄압하고 죽여도 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건데 이게 자유라는 이름과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전 예전부터 자유민주주의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자유를 추구하지 않고 독재를 막 추구하고 싶을 정도로 막 그 반감이 장난 아닙니다. 그 극우 단체들이 주장하는 자유가 너무 짜증이 나서. 아니 그리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상을 신봉하는 것이 어떻게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가가 정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제한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을 주로 예를 들잖아요. 북한이 공산주의였는데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뭐 그러니까 공산주의화 되면은 사람들을 죽인다 뭐 이런 흐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사고 흐름은? 그렇게는 또 생각을 못했네요. 아 공산주의 하면 그러니까 북한이군요. 자꾸 전쟁을 알아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뭔가 공산주의 하면 보통 마르크스 이런 거 떠올리지 않나요? 공산주의랑 북한 막 이렇게 하니까 일단 조금, 네. 정확하게는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도 아닙니다. 네, 사회주의 국가이죠. 네, 어쨌든 이 권력에 대한 혐오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약자에 대한 혐오는 규제돼야죠. 약자는 본인을 지키지 못한 그 조건과 환경이 많이 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에서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권력은 무한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권력을 누리기 때문에 그 권력자가 저지른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불법 행위들,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혐오할 수 있거든요. 그 우리가 윤석열 욕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국가가 기념일로 제정한 4.3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반국가주의야, 진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이에요. 네.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으시길 국가보안법 폐지돼야 되는데 항상 네. 이렇게 적용도 가능한 사례가 자꾸 나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더 언급을 하면은 극우 세력이 이런 준동이 심해지는 거는 촛불 국민의 힘이 강화 발전되는 것에서 그 불안감이 가속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촛불 행동에서 그 보고와 결의 입장 내셨는데 참 감동 깊게 봤거든요. 민주의 촛불이 자주의 영역까지 아우르는 애국의 촛불로 진화 발전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애국의 촛불만큼 자주의 촛불만큼 이 극우 세력에게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 불안감, 힘의 어떤 역량에서의 밀릴까봐 두려움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그 지점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유럽의 사례라든가 뭐 이탈리아 예전 사례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국민들이 굉장히 그 자기 어떤 주권 의식이나 주인 의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 경제적으로는 그런 지위가 결핍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우리 국익 우선이다 이런 구호를 외치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그게 애국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극우 세력들이 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 분노들을. 그래서 국민들을 극우화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익이야. 우리가 유럽 연합 탈퇴할게.
네. 우리나라 자국의 뭘 경제를 보호할게 이런 식으로 사기쳐서 접근해가지고 데려간다는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준석이나 뭐 천하람 네. 이런 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국민들의 높아진 주권 의식을 자기들이 좀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노림수도 좀 보인다. 네. 보입니다. 네.